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화학 반응식과 용액의 농도, 이거는 보통 우리 양적 관계라고 많이 부르죠. 가장 어려운 단원이라고도 불리니까 문제 설명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액의 농도는 이제 새로 들어온 몰 농도에 관한 개념이 나옵니다. 화학 반응식은 이제 당연히 아시겠지만 H2 더하기 O2가 H2O가 되는 반응 이런 식으로 쓴 다음에 개수를 이런 식으로 맞춰주는 그런 반응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쪽이 반응물, 이쪽이 생성물이겠죠. 그리고 이제 물질, 화학식 뒤에 물질의 상태를 이제 괄호 안에 이렇게 기체나 기체, 액체 이런 식으로 쓰는 것까지 있습니다. 화학 반응식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여기서 제가 썼던 예시가 나오죠. 이런 식으로 수소랑 산소랑 더해서 수증기가 나오는 이런 화학 반응식을 먼저 적어두고 나서 개수를 맞추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수소 2개 있고 여기엔 산소 2개, 오른쪽에는 산소 1개가 있죠. 왼쪽이랑 오른쪽의 개수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은 여기에 산소가 2개 있기 때문에 여기도 2개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앞에 2를 써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수소가 4개가 있기 때문에 4개를 맞추기 위해서 2를 써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화학 반응식의 의미가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박스에 있는 개념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개수비가 바로 반응의 몰비랑 똑같습니다. 몰비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다음에 반응 분자수비랑도 같고 부피비와도 같습니다. 몰수비와 부피비가 같은 거 아보가드로 법칙 여기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반응 질량비와는 다르다입니다. 저번 단원에서 N은 N분의 W 즉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에 대한 개념을 배웠었죠. 근데 몰수비가 질량비와 같냐라고 하면은 절대 아닐 수밖에 없겠죠. 왜? 질량비는 몰수 곱하기 분자량 하는 값이기 때문입니다. 예시를 들어볼게요. EH2 더하기 O2가 EH2O가 되는 반응에서 보면은 자 H2의 분자량은 2죠. 그 다음에 산소의 분자량은 O2의 분자량은 32입니다. 그 다음에 H2의 분자량은 18이죠. 그렇게 되면 몰수비는 지금 개수비와 같기 때문에 2대 1대 2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량비가 있죠. 2대 32대 18 이거는 분자량 저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적었던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몰수랑 분자량비를 알아요. 그럼 저희가 당연히 뽑아내야 되는 건 질량비입니다. 질량비가 4대 32대 36이라는 것까지 구할 수 있겠죠. 질량비는 몰수비와 분자량비의 곱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예시가 하나 더 있으니까 예시를 하나만 더 해보고 가겠습니다. 화학 반응식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N2에 일단 이 앞에 1을 써주고 개수비가 몰수비니까 1대 3대 2라고 나타낼 수 있죠. 그 다음에 분자량비도 알 수 있겠죠. N2의 분자량은 28, H2의 분자량 2, NH3 분자량 17이기 때문에 28대 2대 17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량비까지 알 수 있는 거겠죠. 두 개의 곱이니까 28대 6대 34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과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를 잘 파악이 된다면 이제 가장 어려운 양적 관계에 대해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양적 관계가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나와 있네요. 포도당 90g이 생성되는데 필요한 물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에 반응식 옮겨 적어볼게요. 6CO2 더하기 6H2O가 C6H12O6 더하기 6O2가 되는 반응식이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보시면 일단 양적 관계 문제를 풀 때는 배우셨겠지만 이렇게 세 줄을 그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얘가 얘는 처음에 없죠. 생성물이기 때문에 처음에 없을 겁니다. 대신에 얘가 90g이 생성됐다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은 얘네 두 개의 질량비를 알게 되면 여기도 채워 넣을 수 있겠죠. 그럼 보시면은 C6H12O6는 분자량이 180입니다. 그 다음에 H2O의 분자량은 이거 6O2군요. 필요한 물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기 H2O의 분자량은 18입니다. 그럼 질량비를 두 개 고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몰수비가 얘네 두 개만 비교하는 겁니다. 6대 1입니다. 개수비로 나타내면 되니까 분자량비는 18대 180이죠. 그렇게 되면 질량비는 얘네 두 개의 곱이니까 108대 180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90g이 생성됐으면 얘는 54g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거죠. 왜? 질량비가 여기에 써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90g이 생성됐으면 54g이 사라졌을 거다. 그럼 최소한으로 필요한 물은 54g일 것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양적 관계의 기본이 되는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부피 관계 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보시면 부피 관계에 관한 뭐 저런 것들은 이제 너무 기본적인 예시만 나와 있는 거고 그런 걸로는 뒤에 문제들을 다 풀 수 없습니다. 양적 관계라고 하면은 푸는 방식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몰수비로 풀 것이냐, 두 번째는 이제 질량비로 풀 것이냐, 두 개로 나눠집니다. 몰수비로 풀 때는 쉽습니다. 개수비를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1번 방식이 2번 방식보다는 훨씬 쉽습니다. 개수비만 나와 있으면 몰수로 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질량비는 이제 W의 B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먼저 질량으로 풀 때는 당연히 질량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몰수나 분자량을 통해서 질량비를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구하거나 또는 마지막으로 또 중요한 게 질량 보존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시를 들어보자면 일단 먼저 1번에 대한 예시입니다. N2 더하기 3H2가 2NH3가 되는 반응식이 있습니다. 할 때 이렇게 세 줄 그으라고 했죠. 그랬을 때 개수비가 지금 다 나와 있죠. 1, 3, 2라고 개수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처음에 얘가 2몰이 있고 처음에 얘가 5몰이 있었다고 볼게요.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처음에 N2 그 다음에 H2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2몰 얘가 5몰 있었다. 그때 생성되는 NH3의 몰수를 구해라. 그리고 질량을 구해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개수비를 알기 때문에 몰수비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몰수비가 1대 3대 2죠. 그럼 얘는 1대 3대 2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응을 하면 얘가 1, 3, 2로 반응한다는 거니까 한계 반응물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반응을 할 때 반응물 중 하나는 적어도 하나는 다 반응해야 돼요. 이게 바로 한계 반응물의 개념입니다. 그럼 보세요. if 얘가 다 반응했다고 볼게요. 그럼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6몰이 사라져야 되고 얘는 4몰이 생겨나야 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얘가 6몰이 사라지게 되면 마이너스 1몰이 남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즉 N2가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H2가 다 사라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1대 3대 2로 반응해야 되니까 3분의 5몰 그 다음에 플러스 3분의 10몰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3분의 1몰이 남을 거고 얘는 0몰, 얘는 3분의 10몰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저희가 구하는 거니까 NH3의 몰수는 그러면 3분의 10몰이죠. 질량을 구해야 돼요. 질량은 어떻게 구하죠? 몰수 곱하기 분자량으로 구하죠. 몰수는 3분의 10이에요. 그 다음에 분자량, NH3의 분자량은 17이죠. 따라서 3분의 170g인 것까지 뽑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몰수로 문제를 푸는 반응이에요. 몰수로 문제 풀 때 한계 반응물이 꼭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계 반응물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2번 예시 보겠습니다. 질량비로 푸는 거죠. 이번에는 뭐 간단한 예시로 H2와 O2가 더해서 EH2O가 되는 반응 보겠습니다. 질량비로 풀 때도 양적 관계 문제 이렇게 세 줄 긋고 문제 푸는 거는 변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얘는 4g이 있고 얘는 뭐 96g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질량비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질량비 구하는 방법은 보시면 여기 분자량 2, 얘 분자량 32, 얘 분자량 18이죠. 그래서 이게 뭐 당연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W는 N 곱하기 M이었잖아요. 그래서 질량비를 구하는 거였죠. 그러면 계수와 분자량 이렇게 곱해준 게 바로 질량비가 된다는 겁니다. 4대 32대 36이라는 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럼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이 비율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럼 얘가 다 사라지고 역시나 얘가 이만큼 사라지고 얘가 이만큼 생겨나겠죠. 그래서 0, 64g, 36g 이런 식으로 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질량 보존 법칙을 안 썼지만은 질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성립되는 거냐? 질량 보존 법칙의 첫 번째 개념은 처음에 있는 것과 처음에 100g 있죠. 나중에 있는 질량이 같아야 된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 법칙의 첫 번째 가장 기본적인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이 반응에서 보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4g과 36g 없어졌죠. 총 36g이 없어졌죠. 그러면 총 36g이 생겨줘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것까지 라고 해서 질량 보존 법칙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이렇게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면 된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용액의 농도 보겠습니다. 자, 뭐 용해와 용액에 대한 개념 나와 있죠. 뭐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퍼센트 농도라는 거예요. 퍼센트 농도는 용액 100g에 녹아있는 용질의 질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 100g에다가 설탕 20g을 넣을 거예요. 이때 농도를 구해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여기서 굉장히 많이 하는 실수가 100분의 20 곱하기 100을 해서 20%다 라고 얘기하는 게 가장 많이 하는 실수죠.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용액은 용매, 즉 물, 그 다음에 용질, 설탕 같은 거, 소금 같은 거를 섞은 게 바로 용액이죠. 따라서 100g과 20g 다 합친 120g이 바로 용액이고 그 중에 용질의 질량, 그게 20g인 겁니다. 곱하기 100을 해줘서 6분의 100%다 라고 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뭐 여기 예시 하나 있으니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15% 포도당 수용액 200g에 들어있는 물과 포도당의 질량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15% 포도당 수용액이라 했어요. 총 200g이 있죠. 근데 15%라고 했어요. 그러면 30g 포도당이 있어서 곱하기 100을 해야지 15%가 나오겠죠. 그럼 이 30g이 바로 포도당의 양, 질량. 그 다음에 물의 질량은 총 200g에서 포도당의 질량 30g을 뺀 170g이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구해주는 거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퍼센트 농도는 이런 식으로 구한다 라는 거 암기하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퍼센트 농도보다 이제
가장 핵심인 이제 몰농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몰농도는 라지 M이라고 나타냅니다. 분자량이랑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몰농도 개념 보시면 용액 1리터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단위는 몰농도나 몰퍼리터를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죠. 구하는 식 이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용액의 농도는 용액의 부피 V분의 용질의 양 몰수 이렇게 구한다는 겁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는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부피가 바로 리터 단위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예시로 물 500ml가 있는 수용액에 NaOH 말고 NaOH 뭐 40g을 넣는다. 이때 용액의 몰농도를 구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물 500ml라고 나와 있죠. 그럼 부피는 0.5L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액의 몰농도를 구하라 했어요. 단 NaOH 화학식량이 40이라고 할게요. 그럼 40이고 N분의 W가 바로 분자량이 N인 N분의 W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몰수가 분자량분의 질량 이거 배웠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몰수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몰수. 그럼 분자량이 40인 거 나와 있고 총 40g 넣어준다 했으니까 얘는 1이 되겠죠. 따라서 몰농도는 2다 라고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구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저거에서 식 조작을 한 거죠. 몰수는 분자량 곱하기 부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식 조작을 하는 겁니다. 용액 만들기, 뭐 부피 플라스크, 전자조열, 비커 뭐 이런 식으로 있죠. 자, 이 과정들은 이제 문제로 나올 때가 꽤나 있어요. 몰농도 문제로 나올 때가. 따라서 이 과정들 좀 한번 읽어보고 문제에 나왔을 때 예를 들어 얘를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라고 했을 때 얘를 순서대로 나열할 수 있느냐 그거를 문제를 그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용액의 희석과 혼합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 희석, 혼합이라고 굉장히 단어들이 뭐 어렵게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을 희석하여 0.01 몰농도 포도당 500ml를 만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시면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용액을 희석해도 용질의 양, 즉 몰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문제를 내면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0.01 몰농도로 희석하려면 물을 얼마나 더 넣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볼게요. 자 보세요. 0.1 몰농도 포도당 수용액 1리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용질의 몰수는 몰농도 곱하기 부피라고 해서 0.1몰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몰농도를 구할 때 0.01 몰농도로 희석해야 된다 했죠. 그럼 0.01은 총 부피분의 0.1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총 부피가 뭐가 나와야지 0.01이 되느냐를 구하면 되겠죠. 그럼 얘는 0.01분의 0.1이 되니까 총 10이 돼야 되겠네요. 10리터가 있어야 돼요. 그럼 총 답은 900리터를 더 9리터를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 희석이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예요. 용액을 희석해도 그 속에 녹아있는 용질의 양, 즉 몰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게 암기사항입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마지막으로 용액의 이제 혼합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C6, H12O6 90g이고 여기에는 500ml가 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C6, H12O6 그건데 0.1 몰롱도 C6, H12O6 이 포도당 이게 500ml 있대요. 이걸 섞어서 총 몇 몰롱도의 포도당 수용액이 나오냐 이걸 구할 겁니다. 그럼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를 섞는다고 해서 여기에 있는 용액의 몰수, 여기에 있는 용액의 몰수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각각의 용액의 몰수를 일단 구할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 단 섞었을 때 부피는 뭐 딱 더한 값이다. 예를 들어서 뭐 원래는 500ml 섞으면 정확히 1리터가 안 되지만 여기는 총 1리터가 있다는 겁니다. 500ml 섞었으니까. 그럼 일단 여기서의 몰수를 구해볼게요. 뭐 가라고 하고 나라고 하면 가에서의 몰수를 구해보면은 이건 너무 쉽습니다. C6, H12O6의 분자량이 180이기 때문에 180분의 90을 해서 0.5몰이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나는 0.1 몰롱도에서 0.5ml 이걸 두 개 곱한 0.05몰이 있겠죠. 왜? 몰롱도를 구하는 몰수를 구하는 공식이 몰롱도 곱하기 부피기 때문에 그거 한 거죠. 그럼 두 개를 합친 총 포도당의 몰수는 0.55몰이 있습니다. 근데 총 1리터죠. 그럼 몇 몰롱도라 할 수 있냐 하면 0.55몰롱도다 라고 문제를 구해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용액의 혼합. 별로 어렵지 않은 개념이고 충분히 풀어낼 수 있는 개념입니다. 네, 이거는 OX 문제는 이제 후에 이제 이 설명을 듣고 한번 풀어보고 이게 괜찮으면 이게 그 앞에를 보지 않고도 잘 풀린다라고 하면은 다음 거 문제로 넘어가시면 되겠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본격적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